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AI넷에 제가 올린 글을 소개합니다. 지금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부동산 재택근무. 자, 재택근무로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재택근무 때문에 거대한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실감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락다운해서 완전히 봉쇄하고 출퇴근하지 못하게 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벌어진 일은 없어요. 확진 환자가 나오면 며칠 동안 그냥 재택근무 해라 이런 거지. 지금 미국같이 3월부터 지금까지 재택근무를 하는 거예요.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재택근무를 대부분의 직장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붐타운이라는 게 있었어요. 붐타운은 서구 개척기에 서부로 사람들이 막 몰리면서 금이 나요. 금을 이렇게 우리 영화로 보면은 무슨 이렇게 그 바구니 속에서 숭숭숭 물이 빠지는 바구니 이렇게 채 같은데 이게 걸러면 금 덩어리가 나오죠. 하루 종일 이제 개울가에서 금을 이렇게 캤죠.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붐타운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줌타운이라고 합니다. 줌이 잘 되는 곳에 많은 재택근무 직원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새로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만 지금 조용해요. 우리나라는 재택근무를 많이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 대재앙이다. 우리는 지금 축하를 하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도 심각해서 재택근무를 했다면 재택근무에 관련되어 있는 솔루션, 프로그램, 프로젝트 기술이 왕창 발전했을 텐데 우리는 그걸 발전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유럽에서 지금 줌 같은 것이 정말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기술을 그리고 가장 먼저 여기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택근무가 바꾸는 이 세상에 미래에 다가오는 장점, 미래에 다가오는 어떤 하나의 기술을 선점하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의 불행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는 K방역으로 굉장히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지만 결국은 우리는 재택근무하는 기술을 배우지 못하고 그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 기술 때문에 부자가 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또한 우리나라의 불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옛날에 붐타운 이야기가 있었는데 옛날에 붐타운 말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변하는가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교외 시골 지역사회의 인구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증가하여서 저렴한 주택이 지금 부족해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하고 교통 혼잡과 이 전통적으로 도시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가속화가 되면서 도심 탈출한 인구가 도시계획, 주거지를 통째로 지금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계획협지 협회 저널이에요.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큰 변화가 오고 있고 거대한 기술은 재택근무 기술이다. 누구나 다 써야 되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전부 직원이 재택근무 중이니까 어차피 그 기술을 빨리 써서 빨리 직원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해야 기업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자,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염병이 미국을 강타해서요, 3월 이후에 원격 근무가 급증했습니다. 현재 거의 60%의 직원이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거의 미국 전체의 60%가 재택근무하고 있다. 같은 여론조사 갤럽에 따르면 원격 근무를 하는 직원의 거의 3분의 2가, 그죠? 거의 80%라고 얘기합니다. 80%가 계속 원격 근무를 선호한다. 재택근무 하겠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제 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개조하기 시작해요. 집에 사무실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을 개조하는 이 분야에도 또 뭐 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요. 이거 지금 며칠 전에 어제 실린 기사예요. 이 연구를 주도한 유타 대학교의 조교수 댄야 루머라는 사람이 교수인데, 서부의 게이트웨이 커뮤니티. 게이트웨이 커뮤니티는 사람들이 이사 갈 때 많이 모여들어서, 그죠? 게이트웨이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트웨이 커뮤니티는 이사를 뭐 갑자기 사람들이 붐타운, 줌타운 커뮤니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아주 긴장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유타대학교 교수 루머 교수가 25,000명 미만의 마을을 조사했다. 그죠? 마을이 빌리지도 있고요, 타운도 있고, 거기에다가 카운티도 있고 있을 거예요. 25,000개를 조사를 해봤어요. 특히 국립공원이 있거나 그 기념물이 있거나 숲이 있거나 호수가 있거나 강이 있는, 그죠, 곳, 이런 곳을 지금 주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 곳으로 많이 이사를 가니까요. 그런 강이 있거나 호수가 있는 10마일 이내에 있는 곳, 그러니까 만약에 차로 간다면 10마일이면 뭐, 그죠, 한 2, 30분 사이에 부근으로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간다. 그래서 차를 타고 숲이나 호수나 뭐 자기가 가고 싶은데 국립공원을 갈 수 있는 곳이죠. 인구조사 지정 도시지역에 최소 15마일, 24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지정 도시지역이라는 게 이제 다운타운이에요. 그러니까 뉴욕의 맨하탄, LA, 뭐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에서 적어도 24km, 4km가 심리입니다. 심리. 4km 정도는 걸어갈 수가 있는데 24km는 걸어서는 못 가요. 그래서 24km 정도 되면은 적어도 30분 내지 40분 거리, 3, 40분의 거리 있는 곳에, 도심에서 그렇게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여기 조사에 인구 조사에 1522개 마을을 조사를 했고요. 또 공무원 뭐 여러 명, 333명의 공무원들도 추가로 조사를 하고 심층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알아낸 것은, 자, 도심 탈출이 시작되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도심 탈출을 할 때에 적어도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특히 국립공원, 또 숲이나 호수나 강이 있는 곳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집을 이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주택과 단기 임대가 우려할 정도로 이제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도심 탈출 인구가 유입되어서 집값이나 임대료가 올랐다라는 결론도 또 났어요. 호수와 인기 있는 스키 리조트 근처인데요. 아이다호주의 미국입니다. 샌드포인트 같은 곳은 이미 5 내지 10년 동안 이주 증가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코로나로 더 많은 원격 근무자가 지금 집을 사러 오고요, 임대를 하러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다호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죠, 대도시 탈출에 적응하고 지속할 때 잘 적응하고 잘 지속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걱정을 해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루머라는 사람이 이들을 돕기 위해서 도심 탈출, 코로나 때문에 강남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폐막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하탄 폐막론. 강남에서 탈출하여서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 교회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게이트웨이 앤드 Natural Amenity Region Initiative라는 이런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 주로 오면은, 우리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영주로 온다든가, 가령 예를 들어서 남원으로 온다든가, 뭐 이런
시로 그죠 춘천으로 온다던가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또 만들었습니다. 정말 외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재택근무가 없이 조용합니다. 이것은요 인도입니다. 인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니까 인도 같은 데는 전부 일자리 찾아 도심으로 왔거든요. 미국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도심에 있던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그런트 워커라 그래요. 이주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노동자들이 지금 뭐 수백만 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 사진이 바로 그런 사진입니다. 요 밑에 보면 요거는 지금 현재 런던에서 그죠 고속도로가 보이죠. 고속도로에서 수많은 차들이 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밀리고 있어요. 이거는 런던 페이싱 포스트 락다운. 락다운을 그죠? 락다운이 이제 폐쇄, 봉쇄예요. 도시를 봉쇄했어요. 봉쇄를 하고 난 뒤에 이게 두 번째 지금 봉쇄하는데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심 탈출, 홈바이어. 그래서 런던에서 조금 떨어진 30분 내지 뭐 1시간 떨어진 곳에 홈바이어들이 트래픽잼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전부 도심 탈출이에요. 런던을 탈출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집을 사러 돌아다니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도시는 끝났다. 강남은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만 하면은 아마 강남에, 그죠? 다양한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신문에서 또는 텔레비전에서 부동산 값이 오르고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값이 오른다라는 것은 너무 거짓말이니까 못하고 주로 전세 값이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만 언론이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어요? 지금 모든 광고가, 그죠? 누가 신문에 광고를 합니까? 모든 광고가 다 떨어지는데 유일하게 신문이 손을 잡고 있는 데가 부동산 업자, 그리고, 부동산을, 그죠? 건설업체하고, 손을 잡고 있다. 이렇게,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여러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문 방송은 올라가야지만 살아남습니다. 부동산 값이 올라가야지만 살아남아요. 안 그러면 자기 자체가 사망을 그죠 당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간다고 잊을만 하면 집값이 올라간다 이야기하고 잊을만 하면 집값이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지 마시고. 아무튼 이렇게 줌타운이 일어나면서 GNAR 아까 그 위에 만든 커뮤니티죠. 교수님, 루머라는 교수님이 만든 이런 새로운 커뮤니티의 프로젝트. 온라인 툴킷을 이 사람이 출시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사를 하고 뭐 가가지고 아이 학교를 우선 옮겨야 되죠. 모든 거 옮겨야 되죠. 사무실도 옮겨야 되고 뭐도 옮겨야 되고 이렇게 이사를 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동네에 이사 오면 우리 마을에 이사 오면 이렇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온라인 툴킷까지 만든 겁니다. 줌타운 때문에 온라인 툴킷을 만들었어요. 여러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계획 접근 방식과 계획 혁신을 위해서 가치 있는 실험실, 대도시 탈출로 이주하는 근로자들이 작은 커뮤니티에 정착하여 미래를 보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줌타운을 도와주는 그죠? 도심 탈출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사이트, 온라인 툴킷, 이거는 어떻게 하고, 그죠? 집 주소는 어떻게 등록하고, 자동차는 어떻게 등록을 하고, 아이 학교는 어떻게 등록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들어있다. 이 정도로, 그죠? 이 정도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지금,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한다면 또는 어드바이스를 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주택 때문에 한국 부동산은요 붕괴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인구 감소에다가 노인 급증
그죠? 고령 인구 급증이 2025년에 와요. 미국은 2040년이 되어도 그래도 아직까지 고령 인구가 20%까지 안 가요. 우리는 2025년에 고령 인구가 20%까지 가버립니다. 고령 인구가 20%가 되면은 모든 부동산 공식에서 부동산이 급감합니다. 노인이, 그죠? 집을 팔 인구가 20%예요. 그러니까 5명 중에 한 사람이 집을 팔아야만 돼요. 노인 인구가 어디로 가냐면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전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집 자체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처럼 이렇게 시스템을 하지만은 젊은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그죠? 노인을 돌볼 사람이 없어요. 로봇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양병원 다 같이 노인 돕는 뭐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이 정말 많이 바뀐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인구 소멸로 붕괴하지만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있는 미국 부동산은 수십 년간 부상할 것입니다. 자, 제가 왜 미국 부동산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죠? 한국보다 미국 부동산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래도, 올라갈 것이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집에서 돈 버는 거, 집 사서 돈 버는 것하고 주식 사서 돈 버는 것은 좀 창피한 일이다.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그죠? 정말 노력을 해서 내가 무슨 개발을 해서 어떤 세상을 바꾸는 이런 뭐 정말 놀라운, 그죠? 이 기술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인류에게 보탬이 되는 뭐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버는 것은 정말 영광이죠. 영웅이고. 하지만 숟가락 하나 더 얹어가지고 부동산 사서 돈 벌고 그 다음에 주식 사서 돈 벌고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2030년이 되면 풍요의 시대가 와요. 어차피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때려가지고 어차피 돈을 다 토해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자의 돈을 뺏어서 로봇을 앵벌이를 시켜서 로봇이 버는 돈을 다 뺏어서 기본소득으로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뭐 다운타운이 굉장히 많이 변한다. 이렇게 5년 후 다양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광범위하게, 그죠? 거대한 이제 탈출이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워싱턴도 탈출하고요. 워싱턴 DC에다가 뉴욕이나 필라델피아 같은 도시의 경우에는 불황이 가속되고요. 도심 탈출이 시작되어 도심이 공동화로 되어간다. 여기 지금 있죠. 공동화로 되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부동산의 새로운 표준이 오고 있다. 한때 너무 작거나 너무 남쪽이거나 너무 덥거나 너무 평평하거나 편의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중소도시 또는 시와 군이 이제 미국인들이 지구온난화를 생각하면서 부동산 최고의 선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조금 작은 도시, 남쪽 도시, 그리고 서쪽 도시, 너무 덥거나, 그죠? 더운 곳으로도 많이 잘 가요, 이제. 너무 평평하거나 산도 없고, 그죠? 평평하기만 한 곳이 있어요, 그런 주는. 또 편의시설도 없어요. 근데 이런 곳으로 지금 사람들이 싸니까 도심 탈출하여서 이쪽으로 갑니다. 인구 밀도가 낮고요. 교육 수준도 높고 또 더 많은 이동식 쉼터나 공원이 있는 이런 장소로 많이 가요. 야외에 더 나은 병원, 소규모 학교, 열린 공간이 많은 곳 이런 쪽으로 막 찾아서 뭐 집 찾아 산발리죠. 지금 미국은. 미국 부동산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코로나19의 거대한 도심 탈출에 대해서 이게 큰 회사들입니다. 부동산 회사. 우리나라의 부동산 114 같은 거예요. 코스타가 있고요. 질로는 제가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질로. 그 다음에 리얼터 이런 데에서 지금 실제로 데이터를 심층 분석한 거를 지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황혼의 다운타운 마이애미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차도 한 대도 없어요. 지금. 코로나 봉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따뜻하고 안전하고 작고요. 안정된 주택가를 사람들이 선호를 한다. 그리고 세금 낮은 곳으로 막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주로 그죠? 사람들이 동북부 사람들이
남서쪽, 그죠? 남서로 갑니다. 서쪽이라는 게 이제 캘리포니아 쪽이고, 동쪽이라는 데가,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매사추세츠나 메릴랜드나 아니면은 워싱턴, 그죠? 이런 데죠. 워싱턴 DC, MIT, 보스턴 이쪽에서 이제 전부 남쪽, 서남쪽. 캘리포니아는 너무 뭐 많아요. 뭐가 많으냐면 폭풍도 많고요. 그죠? 산불이 지금 난리가 아니죠. 캘리포니아에. 그리고 가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진이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좀 적은 남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주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만약에 미국에 친척이 있다면, 만약에 미국에 딸 아들이 있다면 어디에 가서 집을 사야 하느냐. 지금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미국의 도시죠. 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한국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왜? 2040년, 2050년까지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요. 우리나라는 2025년에 고령 인구가 이제 20%를 잠식을 하고 2020년 올해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돼요. 미국은 아니다, 그죠? 아직까지 이민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리얼터, 질로 같은 부동산 플랫폼에서, 그죠?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사람들이 많이 집을 찾아요. 100대 대도시 시장 재고는 뭐 아무튼 이렇게 조금 중소도시가, 그죠?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 이런 겁니다. 리얼토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시작된 이래 눈에 띄는 변화를 겪었다. 3월 봉쇄 이후에 미국인들은 기존 주택에서 근무하고, 그죠? 재택근무하면서 집에서 자녀도 가르치고요. 운동도 자녀하고 같이 하고 요리도 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지금 조그만 집에서 생활하는 거, 도심에서 조그만 공간에 생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야외 쪽으로 점점 더 나가게 되었다. 이런 공간이 넓은 곳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북동부 부동산은 뉴욕시 이런 데 전원지 조금 더 밖으로 나가는 이런 곳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어서 5개 요 주가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북동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중에서 뉴잉글랜드, 멜로우즈, 매사추세츠, 포클랜드, 그죠? 허슨, 그 다음에 뉴햄프셔, 위체스터, 매사추세츠, 뉴욕주의 로체스터 같은 데가 많은 부동산을 사러 방문자들이 많다. 상위 10대 안에 든 도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부동산 플랫폼 질로 같은 데에서는 5가지 지표를 보는데 뭐 판매 가격도 보고요. 정가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100대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상위, 하위 7개를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 중에서 3개는 오하이오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하이오로 이사가고 있어요. 콜럼버스, 신시내티, 데이튼 이런 데로 많이 가고요. 솔트레이크시티도 뉴욕시 외곽의 코네티컷주, 스탠포드 같은 데도 목록에 올라가 있다. 그런데 이 많은 이런 도시들 중에서 1위를 차지한 곳이 오스틴, 텍사스입니다. 오스틴, 텍사스가 가장 인기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루이즈빌, 뉴욕이고, 멤피스도 있고, 뭐, 그죠? 진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진로 경제학자들은, 왜냐하면, 오스틴, 텍사스가 좀 더운 나라죠. 이제 덥고, 추운 곳을 싫어해요. 더운 곳은 뭐, 춥게 할 수가 있으니까, 냉방 시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조용하죠. 오스틴, 텍사스는 전부 IT 하는 아이들이 그쪽으로 다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뉴 실리콘밸리이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싶다. 이렇게 밖에 나갈 수 있고 여기 여자가 그죠? 집에서 일하고 있는 재택근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사무실 점유율이 10%를 초과하고 2020년에 상위권에 올라 있는 이런 곳이 또 달라스, 마이애미, 피닉스, 아틀란타, 샌안토니오, 보스턴 이렇게 모두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미국에서는 시골로 이사간다. 아무도 맨하탄에 간다는 소리 안 하고요. 아무도 LA, 대도시를 다 탈출합니다. 뉴욕도 마찬가지, LA도 마찬가지고
워싱턴 DC도 지금 사람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 주변으로, 주변 교외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결국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보면은 상위 15개 도시 중 9개는 주로 뭐 텍사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그래서 그 중에 노스캐롤라이나 있고, 텍사스에는 오스틴이 1등이고요. 댈러스가 2등이고요. 샌안토니오 3등, 휴스턴 4등. 이렇게 해서 텍사스주가 가장 많은 선호 도시로 올라가 있다. 텍사스주가. 왜냐하면 세금이 싸고요. 실리콘밸리예요. 신실리콘밸리.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도 있죠. 오스틴, 그죠? 오스틴, 텍사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요인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첫 번째,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주택 소유를 수용함으로써 마침내 주택 수요를 인구 통계가 젊어지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택이 젊은 사람들이 주택을 사고 있다. 아니면은 뭐 주택 비슷한 곳 임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둘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용주가 재택근무에 의존하게 되면서 1990년대 중반 근로자를 책상에서 그저 이제 해방시키겠다라는 이런 약속이 2020년에 사실 도래했다. 2020년에 다가왔다. 결국은 성사가 된 거죠. 1990년대에 사람들이 이제 책상을 떠나가지고 너희들이 재택근무해 이렇게 말로만 하다가 그죠? 20년 후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억지로 강제로 재택근무를 시작해서 재택근무의 맛을 봤어요. 한번 맛을 보면은 이 맛을 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누구나 다 80%가 재택근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변화, 이 거대한 변화는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주택시장에 뉴노멀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서 뉴노멀은 이제 오른쪽에 동부 지역에서 그죠? 북동부, 위쪽에 북동부에 뭐 보스턴, MIT, 뭐 여기 좋은 하버드 다 여기 이 대학에서 이쪽에서 남서부 쪽으로 갑니다. 캘리포니아 저 위쪽이 아니고 샌프란시스코가 아니고 저 위쪽에 남서부에 그죠? 텍사스라든가 아니면 아리조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더운 곳에 싼 곳에 세금이 적은 곳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결론은 이제 남서부주에 입을 수영복, 노트북을 준비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미국인들은 새로운 뉴노멀로 많은 사람들이 수영장 옆에서 일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이런 남서부로 이동한다. 때로는 데이터를 믿고 이주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데이터 있고 그죠? 뭐 인터넷 되고 줌 있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다 이주를 합니다. 다시 한번 미국인들은 도심 탈출을 시도하고 북동부에서 남서부 쪽으로 도시들이 급속히 그 도시민들이 급속히 도시들이 위쪽은 줄어들고 그죠? 이쪽은 팽창하는 거예요. 크게. 더 따뜻하고 덥고 그죠? 세금이 적고 인구 밀도가 낮은 중소도시 남서부 작은 도시들로 뭐 급물살을 타고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서의 도심은 영구히 망하고 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포브스가 쓴 겁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자, 한국에서 부동산 사서 이제 뭐 돈 버는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미국은 2040년까지 계속해서 오를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미국에 맨하탄에 집을 사거나 이런 짓 하지 마시고 LA 뭐 한복판에 집 사지 마시고 이제는 약간 근방에 그죠? 어디 남서부 주에 오스틴 텍사스 뭐부터 시작해서 텍사스 주에 4개 도시가 전부 붐타운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재택근무로 갑니다. 이제 사람들이 재택근무로 가요. 우리나라도 서서히 미국 따라 재택근무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강남이 텅텅 빕니다. 공실률이 지금도 많은데 강남이 텅 빈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맨하탄이 지금 유령 도시로 변했어요.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